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 아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좀 하시더군요. 자, 어떤 거냐면, 어떤 A라는 명단이 있는데 또 다른 명단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명단에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걸러볼 수 있는 기능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현재 22개가 있고요. 여기 명단에는 19개가 있습니다. 그럼 3명이 지금 현재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물론 정렬하면은 쉽게 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정렬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어떤 함수를 활용할 거냐. 첫 번째는 이제 countIf 함수하고 조건부 서식이고요. countIf 함수와 자동 필터, 그 다음에 countIf 함수와 고급 필터, 그 다음에 이제 VBA로 활용한 필터링 이 4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추출 1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같은 시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고 추출 2는 다른 시트에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두 번째를 질문을 했어요. 다른 시트. 그래서 어차피 그 개념은 똑같은 거니까 단지 이제 셀 참조를 같은 시트에 하냐 다른 시트에 하냐 그 차이겠죠. 자, 그럼 먼저 조건부 서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전체를 색깔을 칠하겠다 그러시고는 또 전체를 잡으시고 이름만 칠하겠다 그러면 이름만 잡으셔도 됩니다. 전체를 다 보통은 하니까 홈탭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count if라는 함수는 뭐 조건부 서식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수식이니까 조건 적용 범위하고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요. 조건 적용 범위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것이 이제 count if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은 비교 연산자 비교값에다 큰 따옴표를 쳐가지고 직접 비교값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의 셀 주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셀 주소를 이 앰퍼샌드 쪽하고 좀 오타가 있네요. 어차피 카운트 if를 먼저 설명을 드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는은 생략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는은 안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count if를 여기다 쓰는데 이게 조건 적용할 범위, 소위 말하면 찾을 범위예요. 여기서 찾아라. 뭘? 신진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있으면 하나가 나오고 없으면 0이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값을 비교를 직접 비교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번 수식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범위를 잡고 또 큰 따옴표를 하고 는 하고 이번에는 김병현이네요. 이렇게 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제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하자 이 말이죠. 값으로 썼더니 힘들더라. 그러면 셀 주소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수식에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이렇게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한 수식이 바로 큰 따옴표 열고 는 하고 큰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를 하시고 요 셀 주소를 값으로 받자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셀 주소의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제 A2가 A3으로 바뀌는데 반대로 이 범위는 또 바뀌면 안 되잖아요. 포상 대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결쳐서 F4를 눌러서 셀 주소를 고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는 원리가 이제 count if예요. 0이라는 건 그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3명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카운트 if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쓰냐? 조건부 서식에다 쓸 거다 그 말이에요. 세규칙, 수식, 는 쓰겠습니다. 카운트 if 하시고 예. 어디서? 이 범위에서요. 예. 컴마 얘를 찾을 겁니다. 이렇게 는은 생략하니까 물론 는을 써서 큰 따옴표로 연결을 해가지고 앰퍼샌드로 연결해도 되겠습니다만 자 이럴 때 절대 참조가 나왔으니까요. 여기서 F4를 두 번 눌러서 지정을 혼합주소, 열고정 혼합주소라고 하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열고정 혼합주소를 써야만이 이름만 비교하고 염열로 지역이나 부서로 안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의미예요. 여기만 쭉 나열을 해서 비교를 하고요. 이 옆으로 못 가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열고정 혼합 참조 주소 또는 절대 참조에서 F4를 두 번 누르면 절대 주소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다 별도로 비교 값을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FM대로 하기 위해서 그냥 비교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설명할게요. 너무 또 복잡하게 가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0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식에 가서 이렇게 가서 글자 색은 놔두고 채우기 색으로 갈까요? 이렇게 멋지게 이걸로 한번 확인하고 확인하시면 요게 있는 사람들이 색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없는 사람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거꾸로 규칙 관리에 가서 규칙 편집을 가셔가지고 이것을 0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0과 같은 사람이 이제 색이 없는 사람이 칠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럼 이제 자동 필터도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임시열을 만들 겁니다. 임시열을 만들고 서식은 그냥 복사해서 똑같이 자, 여기다가 count if를 좀 전에 배운 count if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 범위에서 F4 똑같습니다. 얘를 찾아라. 그러면 개수가 나올 거예요. 있으면 하나, 그리고 없으면 0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수식입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가서 찍고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시고 임시에 가서 0을 선택하시던지 뭐 2를 선택하시면은 0 하면 이렇게 되고 1 하면 이렇게 되고 해제해라 그러면 필터에서 해제하든지 데이터 지우기를 하셔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count if 함수하고 자동 필터예요. 자, 이번에는 고급 필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함수를 적용해서 상이한 필드, 다른 필드를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건이라고 쓸게요. 동일한 이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count if 똑같습니다. 이 범위에서요. F4를 해주셔야 돼요. F4.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어차피 F4를 두 번 안 누른 이유는 범위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셀 블록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수가 0과 같은 애를 거르겠다. 그럼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조건 수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죠. 뭐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요. 데이터 고급 이 범위 다 잡아도 되고 그냥 이 범위만 다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소스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여기다 이렇게 잡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아래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뭐만 나오냐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자, 너비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조건부 서식에서 또 자동 필터에서 고급 필터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VBA 코드는 그냥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명령어를 짜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있는 인원만요. 제거하시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것까지 구현할 수가 있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추출 2는 제가 그랬죠. 다른 시트에 있는 거랑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또 뭐 고급 필터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데 제목을 빼고 위에서 아래로 잡는다. 조건부 서식이죠.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가서 수식을 선택을 하시고 는 똑같습니다. count if. 자, 이때는 아까 같은 시트에 있었을 때는 그냥 범위 잡아줬으면 되는데 다른 시트로 갈 때는 이 범위를 조금 잡는 것이 똑같아요. 근데 단지 다른 시트로 이동하고 범위를 잡으면 저희가 셀 주소만 나오지 않고 셀 주소와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더 깊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트를 수식에 사용하게 되면 같은 시트, 동일한 시트죠. 그러면 셀 주소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트를 내가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셀 주소가 시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느낌표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셀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시트를 사용한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셀 주소만 나온 게 아니라 이상하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진급 대상이라는 시트명과 느낌표하고 셀 주소가 나왔으니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시고 똑같아요. 앞에 거 원래대로 돌아오서 추출 2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쉼표를 누르면 신진식을 찍고 F4 두 번이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은, 자,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까지 좀 아시면 좋은 게, 뒤에 이거 안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로요, 엑셀에서는 0을 폴스로 표현하고 0을 제외한 다른 숫자를 true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생략을 해도 1이 되면 true, 0이 되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true일 때 서식을 적용하는 게 조건부 서식이니까 적용하는 데는 똑같죠. 근데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있는 사람이고요. 없는 사람을 한번 표시할까요? 이렇게 count if가 0과 같은 사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이제 요 4명이 진급 대상이 없는 거네요. 아시겠어요? 앞에 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count if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트를 계산할 때는 셀 주소가 시트명이 앞으로 오고 느낌표로 구분한다. 그것만 비교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고급 필터까지는 적용을 똑같이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임시를 쓰시고요. count if 이렇게 해서 이 범위를 똑같이 잡습니다. 셀 주소만 조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쉼표 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원래대로 수출 2로 오셔가지고 추출 2로 이렇게 해서 F4 상대 참조네요. 그대로 놔두셔도 되겠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대 참조로 해주셔야 채우기 핸들이 되니까 F4를 눌러서 달러가 돈을 밝게 해주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하시면 0, 0, 0, 0이 4명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고급 필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급 필터는 필드명이 상이하게 해야 된다.
수식을 사용할 때는. 그래서 count if를 쓰시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범위에서 얘를 찾을 거예요. 이렇게 상대 참조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여기서도 될 수 있으면 고급 필터도 하나하나 계산하고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count if의 h2부터 h19까지는 셀 주소가 변하면 안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잠시만요. count if 진급 대상 추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게 생겨버렸네요. 이렇게요. 자, 신경 쓰지 마세요. 0이 나왔던, 아니면 보기가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해서 0과 같은 애를 써주시면, 그 차이는 뭐냐면 다른 시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절대 참조 이렇게 해주셔서 작업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고급 소스 범위 맞는가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는 이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이때 참고로 true, false 논리 연산식으로 또는 비교 연산식으로 뭔가를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true, false에 기한 결과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시고 여기다 복사 위치를 여기다 아래다 찍어줄게요. 그리고 높아지면서 이렇게 true, false 논리 형태로 필터링을 할 때는 제목이 상위를 해야 돼요.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건이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추출2의 A2가 0과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추출2에 와서 얘를 찍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갔다 0. 다시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서 위로 밀기. 소스 데이터를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 고급을 가시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맞나 범위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조건 범위 맞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다 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아까 뭐가 잘못됐는지. 자, 이게 바로 없는 4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주실 수가 있고요. VBA는 따로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것이 요긴하게 씁니다. 참고로 이런 기능을 우리가 액세스에서는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불일치 쿼리라고 하거든요. 어느 한쪽에만 있는 쿼리의 데이터의 개수를 셀 때 그때 사용하는 건데, 그런 개념을 엑셀로 구현하면은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배우나 봐요. 안 써도 언젠가는 쓸 기회가 있으니까 배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